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불규칙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규칙이 있는 듯 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질문입니다. 우리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최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에너지 최소작용 원리라고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요. 해밀토니안 원리라고도 하고 또는 라그랑지안 원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개념은 게으른 우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레이지 유니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빛이 이동을 할 때 이렇게 구불구불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빛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힘들게 구불구불 갈 필요 없잖아요. 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쏴도 가장 에너지적으로 효율적인 경로로서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언가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그 물질 세계들에는 철저하게 해밀토니안 원리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 공식들, 생물학 공식들, 지구과학 공식들, 광학, 연력학, 양자역학, 고전역학 모든 이러한 과학적인 어떤 지식체계에 나오는 역학적 공식들은 모두 이 해밀토니안 원리로부터 다 유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예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이 무질서하지 않고 그렇게 규칙이 있다면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러한 규칙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은 아주 규칙적인 그런 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무작위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질서 없게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죠. 이것은 그 규칙이 선형적인 규칙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룰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의 복잡한 현상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 형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화되는 룰이기 때문에 룰이 있지만 그 특징이 비선형 동력학적인 룰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1만큼 노력했으면 1만큼의 성과가 있겠죠. 하지만 간단히 포물선 형태의 어떤 관계를 갖는 성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1만큼 노력을 했을 때 1만큼의 성과가 있지만 포물선이 이렇게 꺾어지는 그러한 조건에서는 내가 1만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오히려 1만큼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는 영역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고 비선형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 그러한 룰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규칙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카우스게르가 비선형 동력학의 대표적인 개인데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덜 잠가가지고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간격이 똑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이 없게 느껴지지만 그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뽑아내는 리턴 맵, 어떤 맵을 찾아내면 그것은 일정한 포물선 위에서만 그 점들이 위치를 합니다. 즉 수돗물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재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서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혼돈 속의 질서라고 표현을 하고 세상에서 복잡해 보이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러한 카오스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질서를 보려는 노력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이러한 복잡계의 원리가 마치 우리의 뇌하고도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뇌도 말씀하신 복잡계의 비선형 형태로 설명도 가능할까요?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으로 구성된 게 뇌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의 최소 단위인 하나의 신경세포의 어떤 활동 패턴을 떼어놓고 딱 살펴보게 되면요. 그 신경세포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그때 반응하는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동은 카우스계의 그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극을 줬을 때마다 반응하는 형태가 계속 무작위적으로 달라 보이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상공간이라는 어떤 카오스 분석을 하고 거기서 질서를 뽑아내는 뿌앙까리 단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그래프 위에서만 그 상태가 이동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그 안에 내재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신경세포들의 총연결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뇌니까요. 우리 뇌도 카오스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뇌도 청각적으로 여러 자극을 가해주면서 우리 뇌의 정기적 신호인 뇌파를 측정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뇌파의 변화가 다 무작위적으로 질서 없이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3차 함수 곡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밀하게 들여다본 작은 그 구조물도 카오스적으로 움직이지만 걔네들의 어떠한 연결로서 이루어진 큰 시스템도 카오스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카오스적인 물도 프랙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랙탈이란 자기 유사 구조라고 해요. 즉 크게 봤을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작은 스케일로 보니까 큰 구조에 있던 그 구조가 지금 작은 구조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도 그 큰 구조의 규칙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을 우리가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그런 프랙탈적인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떤 달팽이의 무늬 또는 어떤 고사리 잎의 무늬,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패턴들이 카오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규칙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등 이러한 활동성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신경세포들의 어떠한 그러한 정기적 활동이 물리적인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총합인 뇌 신경망의 활동도 수식적으로는 정의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해밀토니안 원리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갈 것인지 그 동력학의 움직임이 충분히 정량적으로 계산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식을 풀려고 하면 현재 슈퍼컴퓨터들을 도입해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게 뇌이다 보니까 그 수식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발전이 돼서 우리의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수식을 전산적으로 다 풀어내서 그걸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단기 예측만 가능하지 장기 예측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러한 비선형 동력학계에서는 나비 효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폭풍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거죠. 즉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비선형 동력학계에는 지금 시점에 작은 변화가 장기로 갈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경로가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론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선형 동력학계에서는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해져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복잡한 계는 카오스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측만을 활용해서 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활에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금융시장 또한 어떻게 보면 복잡계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을 우리가 장기 예측이나 단기 예측들을 많이 하고 보고서 등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 그러면 금융시장과 경기 지표도 장기적인 추세에 관해서는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비선형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장기적인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식이나 그러한 어떤 금융시장의 시세의 변화들을 장기적으로 예측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아가시는 게 훨씬 수익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어떻게 질문하다 보니까 경제 분야까지 지금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일상도 목표를 세우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잡는 것보다 대응을 하면서 살아가면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순간 지혜롭게 대응을 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고요. 훨씬 더 가볍게, 즐겁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마 쭉 생각해 보시면 작은 양자역학의 세계부터 원자, 분자, 우리 이러한 물질 또는 우주 천문학까지 또는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들, 금융시장 또는 기후 이런 모든 현상들이 보이지 않는 같은 질서 속에 서로 상호적으로 의존하면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뇌와 카오스, 세상의 혼동스러운 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질서, 금융시장의 복잡계의 원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재미나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